오늘은 얻은 인생에서 어느 날 문득 떠오를지도 모를 조금은 긴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의 긴 꿈에 대하여. 봄이 오는 소리는 언제나 창문 틈으로 먼저 들어왔다.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들어올리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발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든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살며시 내려앉는 소리. 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인지 깨어 있음인지 모를 그 경계 어딘가에서 나는 그냥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이 가벼웠다. 그게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이었다.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혹은 무거운 외투를 벗고 처음으로 바깥바람을 맞는 것처럼 뼈마디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묵직한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가벼움이 좋아서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그 감각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엄마 언제까지 잘 거야? 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약간 불만스럽고, 약간 걱정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웃음기를 숨기고 있는 그 특유의 목소리. 나는 눈꺼풀 안쪽에서 그 목소리를 굴려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심장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번쩍 뜨는 것 같았다. 엄마 일어나. 오빠가 내 필통 숨겼어. 이번엔 조금 더 높은 목소리였다.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또 싸웠구나. 아침부터 또.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오래된 벽지에 무늬가 보였다. 저 모서리 쪽에 살짝 뜬 벽지. 저거 고쳐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다가 나는 그 순간 갑자기 멍해졌다. 저 벽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모서리에 뜬 벽지를, 저 천장의 작은 얼룩을,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나는 이 방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방은 내가 수없이 눈을 뜨던 곳이었다. 수천 번의 아침을 맞이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왜 이 방이 여기 있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달랐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그 감각이 예전과 달랐다. 아프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허리가 뻐근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느끼고 잠깐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질까? 무릎이 아프지 않은 게 왜 이렇게 낯선 일일까? 엄마, 방문을 열고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딸이었다. 단발머리에 교복 치마를 입고 한 손에는 실내화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오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채로 딸이 나를 향해 뛰어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올려다보는 눈동자가 초롱초롱했다. 아직 화가 덜 풀린 듯 볼이 살짝 부풀어 있었다. 미간에는 작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 주름이 내가 아는 그 주름이었다.
엄마, 오빠가 내 필통 숨겼어. 진짜야 물어봐. 오빠한테 물어봐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뻗어나갔다. 그 아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눈 밑에 잠이 덜 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엄마? 아이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바라보았다. 바라보고만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었다. 왜 울어? 아이가 물었다. 작은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그때서야 내 눈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거실로 나왔다. 소음이 가득했다.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고,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신발끈을 묶으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익숙한 소음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한때는 저 소음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아침마다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 그 소음들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사춘기 특유의 그 무뚝뚝함. 말투는 차가운데 눈빛은 아직 어린 그 모순. 나는 그 목소리가 반가워서, 그 퉁명스러움이 반가워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왜 울어?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손으로 눈을 훔쳤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였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 있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머리에 수건을 올려놓은 채로 한 손으로 수건을 문지르며 아직 반쯤 젖은 머리카락을 털면서 남편이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얼굴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다. 흰머리가 없었다. 이마의 주름이 깊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세월이 깊이 새겨진 그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한창 때의 그 얼굴이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밥 먹을 겸? 세 글자였다. 밥 먹을 겨. 나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마다, 주말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항상 그 말이었다.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그 억양으로 별다른 감정 없이 그냥 일상처럼. 한때는 그 말이 당연했다. 너무 당연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한때는 그 말이 지겨웠다. 아무런 다정함도 없는 그 말이 그냥 밥이나 차리라는 말처럼 들렸던 날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글자가 심장을 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어디 아파? 밥은 아이들 거 차려놨어. 당신 것도 있어. 남편이 수건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거울을 보러 갔다. 욕실 문을 열고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을 보았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 잘못 보인 것 같아서. 그러다가 다시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거울 속의 얼굴을 인식했다. 38살의 내 얼굴이었다. 주름이 없지는 않았다. 눈가에 잔주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어둡지 않은 머리카락, 아직 처지지 않은 윤곽선, 아직 탄력이 남아있는 피부.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이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38살의 내 얼굴. 그런데 나는 68살이었다. 나는 분명히 68살이었다. 병원 침대를 알고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던 주차장을 알고 있었다.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던 딸의 나이든 얼굴을 알고 있었다. 관절이 욱신거리는 것을, 숨이 조금씩 가빠지는 것을. 그런데 거울 속에는 38살의 내가 서 있었다. 손을 들어 거울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꿈이 아니었다. 발바닥의 감촉, 공기의 냄새,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이것이 꿈이라고? 나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속의 얼굴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해. 소리는 내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 시간 속에 있었는지 몰랐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올게요. 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욕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다. 딸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 다녀와. 겨우 그 말만 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수백 가지였는데,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 사라져버렸다. 딸이 힐끗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이렇게 이상해? 아니야. 어서 가, 늦겠다.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아들도 남편도 나갔다. 남편이 나서면서 짧게 말했다. 오늘 안색이 별로다. 좀 쉬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남편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간 후였다. 집이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 남겨진 밥그릇들, 채 비워지지 않은 국그릇, 컵 안에 조금 남은 물. 나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이 집을 바라보았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 시간표,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달력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놓인 남편의 안경 닦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었다. 나는 68살이었다. 68살인 나는 이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밥 먹을겨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는지. 아이들이 아침마다 서로 싸우며 필통이 없다고 소리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찬란한 시간이었는지. 남편이 수건을 머리에 얹고 걸어 나오는 그 평범한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 풍경이었는지. 나는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았다.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달랐다.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나는 지금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며 울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화면을 보았다. 엄마 화면에 그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전화기가 계속 울렸다. 손이 떨렸다. 진짜로 손이 떨렸다.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 밥 짓는 소리, 그리고 엄마, 내가 말했다. 나도 모르게.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조금 퉁명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다정함이 담긴 목소리. 오늘 반찬 가지러 올 수 있어? 시간 안 되면 내가 시장 가는 길에 가져다 주면 되는데. 어제 깍두기를 새로 담았는데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했어. 된장찌개 끓일 거면 요즘 재래시장 두부가 맛있어.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니야. 안 아파.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갈게, 내가 갈게, 엄마한테 갈게. 갑자기 왜 이래?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낮게, 조금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밥은 먹고 가. 점심때 맞춰와. 국 끓여 놓을게. 나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다. 밥 먹고 가.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말인 줄 나는 몰랐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래 앉아 있었다. 68살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서 떠나는지, 남편의 머리카락에 흰색이 얼마나 조용히 스며드는지, 엄마의 목소리가 언제부터인지 점점 가늘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화기 화면에서 엄마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는지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 그냥 어느 날 없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래 그리웠는지, 깍두기를 볼 때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매번 생각났다. 더 자주 갈 걸, 더 많이 안아드릴 걸, 전화를 더 자주 할 걸.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왔다. 나는 지금 그 후회가 오기 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올랐다. 창문으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식탁 위에 빛의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나는 그 빛 속에 손을 올려놓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 이 집안의 소리들을 듣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 남편의 발소리, 엄마의 웃음소리,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 소란스러움, 밥 먹을 겨 라는 그 별것 없는 물음, 이것들이 삶이었다. 이 순간도, 이 봄날도, 이 아이들의 목소리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다. 멈추고 싶었다. 이 순간을, 이 빛을, 이 따뜻함을 영원히 여기 있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엄마 집을 다녀왔다. 엄마는 현관에서 나를 보자마자 안색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국 곧 다 된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아니었다. 아직 검은 머리카락이 더 많았다. 허리도 아직 꼿꼿했다. 손등에 그 검버섯이 아직 없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내가 기억하는 그 손이 아직 여기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울 것 같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반찬 투정하지 않냐고, 공부는 잘하냐고, 남편이 요즘 무리하지는 않냐고. 그 소소한 물음들이 나를 무너지게 했다. 나는 먹으면서 대답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내 이 순간을 저장했다. 이 냄새를, 이 소리를, 엄마의 이 얼굴을. 돌아올 때 엄마가 깍두기를 챙겨주었다. 무거울 텐데 들 수 있겠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두 손으로 꼭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이 묵직함이 좋았다. 이것이 아직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길을 조금 돌아서 걸었다. 지름길이 있었지만 굳이 돌아서 걸었다. 봄 햇살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 오후를 조금 더 걷고 싶었다. 담장 너머로 넘어온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나는 그 꽃들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고마워. 소리 없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아직 여기 있어줘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 가방 내팽개치는 소리, 배고파 하는 목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 소리들을 들었다. 웃음이 났다. 손 씻고 와. 알았어. 딸이 대답했다. 아들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것도 괜찮았다.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도 오늘은 그냥 눈에 담고 싶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오늘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 다녀왔다고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떠들었다. 딸은 친구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체육 시간에 무릎을 긁혔다고 했다. 남편은 국이 맛있다고 했다. 나는 그 식탁을 둘러보았다. 이 네 명이 함께 앉아있는 이 식탁을,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이 소란스럽고 별것 없는 저녁을. 이것이 내가 돌아오고 싶었던 곳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뭐가? 그냥 고마워. 남편이 어색하게 눈을 굴리더니 다시 밥을 먹었다. 갑자기 왜 이래? 나는 웃었다. 아이들을 재웠다. 딸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미 반쯤 잠든 딸이 눈을 실처럼 뜨며 나를 보았다. 엄마 오늘 왜 이상했어? 그냥 내가 좋아서. 딸이 눈을 감으면서 작게 웃었다. 갑자기? 나는 그 웃음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속눈썹의 길이, 콧날의 곡선, 살짝 벌어진 입술. 이 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 방에도 들어갔다. 이미 쿨쿨 자고 있었다. 이불이 발끝에 뭉쳐 있었다. 나는 이불을 올려 덮어주었다. 한참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이불을 덮어줄 수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 나는 그것을 끝나고 나서야 알았었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다. 나는 거실 불을 다 끄고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이 밤을 바라보았다. 이 평범한 밤을,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 집의 이 밤을. 이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잃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삶이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자고 있고 남편이 옆에서 숨을 쉬고 있고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내일 아침에도 또 밥 먹을 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느껴졌다. 빛 같은 것, 부드러운 것. 나는 그 속으로 조금씩 빠져드는 것 같았다. 괜찮아.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 살았어.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 말 속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천천히 잠이 드는 것 같았다. 봄밤이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떠졌다.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이었다. 낯선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링거줄이 손등에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이었다. 곁에서 인기척이 났다.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있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다. 흰머리가 많이 섞인 머리칼, 깊어진 이마 주름, 손등에 나이든 살결. 그 옆에 딸이 있었다. 어른이 된 딸이. 핸드폰을 보다가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눈이 커졌다. 아빠, 엄마 눈 떴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남편의 눈이 붉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이 목소리가 좋았다. 딸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어른의 손이었지만 내가 이불을 덮어주던 그 아이의 손이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뛰어들어왔다. 어른이 된 아들이. 눈이 빨개서. 엄마, 나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 딸의 얼굴, 아들의 얼굴. 세월이 흘렀다. 모두 나이가 들었다. 주름이 생겼다. 흰머리가 섞였다. 그 시간의 흔적들이 다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들이 있었다. 아침마다 싸우던 아이들이, 밥 먹을 껴라고 말하던 남편이 다 여기 있었다. 다 여기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잠이 올 것 같았다. 아까와는 다른 잠. 더 깊고 더 고요한 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잠. 괜찮았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밥 먹을 껴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어린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았다. 남편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다.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삶이란 특별한 날들의 모음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삶은 그 수많은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밥 먹을 겨 라는 그 말. 엄마 언제까지 잘 거야 라는 그 목소리. 수화기 넘어 들리던 반찬 챙기는 소리. 이것들이 삶이었다. 이것들이 사랑이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오늘 조금 더 바라봐 주세요. 지나고 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우리 삶에는 특별하지 않은 듯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 사실은 가장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얻은 인생이었습니다.